안녕하세요. 덕성여자대학교 영상영화 제작 동아리 필름소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밖에 잘 나가지 못하고 친구도 잘 만나지 못하는 요즘,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는 넷플릭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SNS를 하다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영화를 볼 때가 아니라 무엇을 볼지 고를 때라고요. 그래서 저희 필름소피가 겨울에 보면 좋은 영화 3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푸른 새벽, 따뜻한 코코아와 함께 보면 좋은 영화 윤희에게입니다. 2019년 개봉한 멜로 장르의 영화로 김희애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등 각종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고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영화는 일본의 한 노인이 책상에 놓인 편지를 발견하고 이를 우체통에 넣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편지는 한국에서 평범히 살고 있던 윤희의 앞으로 도착했고 딸 세봄은 편지를 몰래 읽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숨기고 발신자가 살고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하죠. 결국 딸 세봄 덕분에 윤희는 첫사랑인 준 타카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간 자기가 잊고 살았던 감정을 다시 깨닫고 상처를 치유하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세봄의 엄마가 되기 전 오롯이 윤희였던 과거를 따라가는 여행을 그린 작품으로서 단순한 로맨스,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상 포인트는 여성 퀴어 영화라는 점입니다. 윤희의 편지 내용 속 부모님은 너를 사랑하는 내가 병에 걸린 거라고 했고 나는 정신병원에 다녀야 했으니까 를 보면 과거의 한국 사회가 얼마나 퀴어에 닫혀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윤희가 준에게 보낸 답신 내용 중 나도 내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 우리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를 통해서 시간이 지난 후에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 감상 포인트는 엄마의 새로운 발견과 변화입니다. 윤희는 자식에게 헌신적인 어머니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윤희는 세봄과의 여행 도중 처음으로 세봄의 앞에서 당당하게 담배를 핍니다. 이를 통해서 독자적인 욕망을 가진 엄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아내, 며느리이기 이전에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죠. 과거에는 가부장제 속에서 사랑과 대학을 포기해야만 했던 윤희였지만 현재 준과의 재회 이후 상처를 딛고 자신을 받아들이며 희망을 찾게 됩니다. 임대용 감독이 한국과 일본의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은 데에는 이러한 이유도 있는데요. 임 감독은 한국과 일본이 정말 다른 나라이지만 둘 다 정말 배타적인 민족주의 국가이고 소수자 혐오 차별이 일상화된 국가이고 남성 중심적인 시스템이 아주 오랫동안 견고히 확립된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세 번째 감상 포인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 달의 모양입니다. 준이 편지를 보낸 당시에는 금음달, 한국에서 편지를 받을 때는 초승달, 반달에서 달이 점점 차면서 보름달이 되고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영화의 영어 제목이 Moonlit Winter인 이유이죠. 윤희는 금음달처럼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만 있다가 점점 보름달처럼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게 됩니다. 두 번째 영화는 남북전쟁 시기를 배경으로 한 네 자매의 성장 이야기, 작은 아씨들입니다. 작은 아씨들은 지금까지 7번의 영화화가 되었는데 그중 가장 최신 작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할리우드 감독이자 작가 겸 배우 그레타 거윅이 각색, 연출한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2020년 2월에 개봉하여 50만 명의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배우가 되고 싶은 첫째 매그, 작가가 되고 싶은 둘째 조, 음악가가 되고 싶은 셋째 베스, 화가가 되고 싶은 막내 에이미, 뚜렷한 목표와 특유의 재능을 가진 네 자매이지만 이 시기는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따랐던 시기였습니다. 네 자매는 결혼과 사회 진출의 제약으로 인해 갈등을 겪습니다. 하지만 포기와 좌절의 시기에도 진취적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선택하며 나아가죠. 그레타 거윅 감독은 영화에 소설의 주인공이 여자이면 꼭 끝에 결혼을 시키던가 아니면 죽이던가요
라고 말하는 부분을 넣음으로써 원작에서 조의 결혼이 당시 시대상에 의해 어쩔 수 없었던 것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소설을 파는 것부터 인쇄되는 과정까지 담아내어 작가로서의 조를 세심하게 보여주며 조의 작가로서의 삶이 계속될 것임을 암시하는 열린 결말로 영화를 마칩니다. 영화가 흥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탄탄한 배우 캐스팅, 영상미, OST, 과거와 현재를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교차 편집 구성까지. 과거는 밝고 현재는 차가운 느낌으로 표현됩니다. 또한 고전적인 분위기를 살린 의상과 헤어, 풍경도 눈길을 끄는데 특히 과거의 모습들은 하나의 명화와도 같이 정말 섬세히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레타 감독은 원작가 루이자 메이 알코트가 책의 결말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처음부터 원작과 같은 결말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루이자가 생각한 조의 운명은 아이들을 위한 책을 쓰는 문학인, 미혼 여성이었죠. 150년이 지난 지금에도 원작자가 원하는 결말을 낼 수 없었다면 세상에 그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는 뜻이 되어버리고 말 테니까요. 마지막 영화는 미셸 공드리 감독의 이터널 선샤인입니다. 역대 최고의 멜로 영화로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이터널 선샤인의 원제는 알렉산드러 포프의 시 209번째 구절 Eternal Sunshine of the Spotless Mind 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흠없이 살기 위해 기억을 지우면서 살아간다면 영원한 햇살, 즉 행복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죠. 마치 영화의 내용을 요약하는 듯한 제목입니다.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들이 대거 캐스팅되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인 조엘 바리 씨는 짐 캐리, 클레멘타인은 케이트 윈슬렛이 연기를 했고 원장 역할은 톰 윌킨슨, 원장의 조수 역은 마크 러팔로가 맡았습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클레멘타인은 전 애인 조엘과의 이별의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기억을 지워주는 회사인 라쿠나에 찾아가게 됩니다. 라쿠나는 이때 라틴어로 잃어버린 조각을 의미하는데 마치 지워주는 기억을 의미하는 듯하죠. 회사의 보조기술자 패트릭은 기억을 지우러 온 클레멘타인이 가져온 편지, 선물들을 모조리 빼앗고 마치 자신이 그녀의 이상형인 척 꾸미게 됩니다. 결국 둘은 사귀게 됩니다. 이를 본 클레멘타인의 전 애인 조엘도 라쿠나에 가서 자신의 기억을 지우고자 합니다. 기억은 최근 기억부터 지워지는데요. 처음에는 권태기, 끝에는 좋은 것들로 가득했던 추억들이 지워지게 됩니다. 인간의 간사한 마음일까요? 기억이 사라져갈수록 사랑이 시작되던 순간 행복했던 기억들, 가슴속에 각인된 추억들을 조엘은 잊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클레멘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해주던 아름다웠던 기억이 지워지는 순간 조엘은 제발 이 기억만은 남겨달라고 애원하지만 결국 둘의 기억은 모두 지워지고 맙니다. 하지만 사랑은 다시 새롭게 기억됩니다. 둘은 다시 한번 사랑에 빠지게 되죠. 조엘은 소심하고 내성적이지만 클레멘타인에게 진심을 다해 사랑을 표현합니다. 감상 포인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클레멘타인의 머리색인데요. 이는 조엘과의 관계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조엘과의 권태기에는 주황색, 조엘과의 기억을 지울 때는 우울함을 표현하는 파란색, 사랑을 할 때는 빨간색, 첫 만남에는 초록색을 띠는 머리카락을 연출합니다. 이터널 선샤인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OST, Everybody's Got to Learn Sometime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사 중에 마음을 바꾸고 내 주위를 둘러봐. 넌 아마 놀라게 될 거야. 난 햇빛처럼 내 사랑이 필요해. 언젠가는 모두 알게 되겠지. 라는 부분은 영화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겨울을 배경으로 한 영화 3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영화를 볼 때만큼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덕성여자대학교 필름소피였습니다.